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축구는 후반전부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인생은 60부터라고들 하죠. 시작은 별 볼 일 없었더라도 언제나 반전은 숨어있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런 뜻일 텐데요. 오늘이 7월 1일, 어제부로 2015년 전반전이 끝나고 오늘부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에 1년 또 허투루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신발끈 단단히 고쳐매고 다시 달려봐야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코리아, 싸이가 부릅니다. 7월 1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싸이의 코리아 들으셨습니다. 와, 정말 싸이야말로 진정한 반전을 맞은 가수였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정말 높았던 해를 많이 지냈었는데요. 이 곡이 응원가잖아요. 요즘에 프로야구, 프로축구 한창인데요. 경기 보고 있으면 정말 끝날 때까지 야,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2015년 전반전 좀 부진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전체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죽지 말고요, 후반전 판을 한번 뒤집을 역전의 기회를 함께 노려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5년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축구박스 이번 주 주제는 땀이에요. 땀에 얽힌 사연,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좀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오늘부터는요, 몇 세 이상의 노인이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예전엔 75세 이상에서 좀 낮아져서 확대가 된 건데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나이 몇 살일까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네. 요즘에 대한민국에 잠 못 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예. 이제 뭐 날씨도 좀 더워지는 것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일 별로 안 하는데 이러시는 분은 계시는데 뇌가 일을 많이 하면 잠을 자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뇌가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모니터 계속 보시고 내가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저녁이 되어서도 뇌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을 못 네, 그렇죠. 자는군요. 차라리 몸이 너무 또 이제 반대로 몸이 네. 너무 고단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신체적인 활동들을 좀 해줘야 네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노곤해진 느낌 때문에 멍해져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몸은 잘 안 움직이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저녁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꿀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네.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가끔씩 제가 뭐 일을 좀 많이 하고 나면 네. 멍하니 밤에 2-3시까지 우두커니 그러세요? 앉아있는 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 경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네. 좀 즐거운 활동을요, 아예 맘먹고 하시는 게 나아요. 영화 보고. 예, 영화 보고 내가 좀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요, 그 네. 이제 너무 늦게 일이 끝마쳐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바로 잠들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차라리 그냥 마음 먹고 내가 좀 노는 활동을 좀 하고 즐겁게. 그래서 뭐 뇌가 조금 쉬어진 다음에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예. 훨씬 낫죠. 근데 이렇게 좀 뭐 가끔 피곤해서 네. 내가 뭐 잠이 안 왔다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이유 없이 정말 불면증에 겪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세 이상 성인 중 불면증을 경험한 퍼센테이지가 네. 73.4%예요. 그쵸.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잠을 잘 못 잘까요? 그리고 불면증의 기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는 병이다. 아니면 뭐 오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일주일에 네. 뭐 한 20분 안에 잠드는 그 퍼센테이지나 그다음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깨시잖아요. 네. 그런 날이 한 일주일에 서너 번 아. 이상이 되는 것이 네. 한 달에서 2달 넘어가는 일주일에 3-4번. 네, 3-4번이 이게 이제 그냥 한두 달 지속되면. 한두 달 지속되면 이게 내가 조금 수면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예. 그게 만성장애가 되면 이제 한 달 넘어가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적인 면들을 좀 살펴보셔서 네네. 보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 그러신 분들은 내가 요즘에 이제 일적인 면 말고 좀 정서적으로 좀 슬프거나 아. 좀 힘들거나 외롭거나 좀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를 좀 감정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잘 표현되지 않고 감정을 좀 이렇게 잘 숨긴 상태로 바깥 일을 막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이제 잘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이 안 드는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슬픈 얘기인데 자기를 좀 돌보고 만약에 불면증이 네. 나타난다 그러면 좀 처방을 받아야 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네. 우리가 보통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글쎄요. 건강하다고 네, 하거든요. 네, 네. 통계가 청소년기 아이들은 나왔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잠이 좀 부족하면 네. 감정적으로 자꾸 슬프기도 하고 자꾸 깜빡거리고 아. 집중도 떨어지고 뭐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녁 때쯤 됐을 때 좀 몸이 노곤해질 수 있게끔 좀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운동하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전 깨던데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네. 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제일 좋은 타이밍은 낮 2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좋고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우울증 있으신 분들 처방할 때는 그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때 못 하시면 네. 가능하면 초저녁 때 한 7시, 8시 전에 이제 운동을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운동하면 이제 잠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이제 8시 넘고 9시 넘어서 그래서 늦게 막 나가. 24시간 하는데 가서 네.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숙면이 방해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여러 활동 있잖아요. 좀 네. 이렇게 그 음악을 좀 편안하게 듣는다든가 반신욕하거나 반신욕. 네, 마사지 하거나 예. 되게 힐링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어떤 게 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책 읽는 거. 네. 네. 두꺼운 책. 두꺼운 책. 네. 배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전화 주세요. 02771-0945번이고요. 바로 거시면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문자로 이렇게 엄지를 탁탁탁탁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SOS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남기는 코너입니다. 힐링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등천동에 살고 있는 68세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저도 얼마 전에 일터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요즘 계속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3번 정도 앓았고 지금은 시력을 많이 잃은 상태에 제가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저까지 몸이 안 좋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제가 겉으로 밝게 행동하니까 제가 괜찮은 줄 알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 때도 참 많답니다. 제가 힘을 내야 우리 아이들도 걱정하지 않고 저희 아저씨도 힘을 낼 텐데 제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부터 네. 우리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러네요. 네. 네, 사연 너무 감사한데요. 네. 네. 제가 라디오인 게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은 그냥 네. 하나예요. 뭐예요? 말 없이 그냥 꼭 안아드리는 거거든요. 안아드리는 거. 네. 혹시 제가 옆에 계시면 네. 좀 한동안 충분히 우실 수 있게, 왜 화장실 가서 혼자 우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렇죠. 울 때 옆에 정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어서 붙잡고 좀 울고 싶은데 네. 사실 뭐 그 사람이 별걸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 품에 안겨서 그냥 거의 목 놓아서 그냥 울고 나면 좀 네. 후련해지고 네. 속이 좀 풀어질 텐데 이제 그러질 못해가지고 네. 좀 어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예. 혹시 옆에 계시면 좀 꼭 안아드리고 싶고요. 어. 혹시 어머님 그 밝게 행동한다고 하신 게 네. 저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 보여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밝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좀 외로워질 수는 있지만 네. 차라리 그렇게 밝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라도 좀 같이 좀 안아주세요, 어머님이. 그러면 사실 그게 내가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나 자신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이렇게 직장 동료나 옆에 계시는 분들, 자녀분들 또 남편분들 마찬가지고요. 네. 하루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2번 정도 누군가를 꼭 안으면 12번이나요? 네, 하루에 12번씩 누군가를 허깅하면 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많이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 힘들고 외로우실 때는 네. 누구라도 붙잡고 울어도 괜찮다는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아이들 걱정할까봐 못 우시잖아요. 당당하게. 네. 이렇게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너무 아파져가지고 제가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시키는 것보다 오래 함께 있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끔 딸내미나 아들내미 있으시면 너도 요새 많이 힘드냐? 엄마도 좀 힘든데 우리 같이 힘내자 이러시면서 네. 서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예. 그래서 좀 따뜻한 체온을 좀 느끼시면서 어머님도 좀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지지를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네. 연세가 드시면 이 배우자가 편찮으셔서 맞아요. 간호하면서 본인의 일하시면서 네, 돌볼 틈이 없는 그렇죠.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제 어머님도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네. 이제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이제 돌봄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되고 아직 여전히 버티고 계시다는 건 어머니 참 훌륭하게 네.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해주실 거는 나를 돌보는 것도 좀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좀 안고 좀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서로 위로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많이 되니까 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촌동에 사시는 네. 김정현님 네. 힘내시고요. 네. 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힘내시고요. 혹시 또 너무 힘드시면 사연 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476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 딸 5살, 대신에 5살짜리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육아 때문에 딸과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눈여겨본다고 봐도 애가 놀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면 너무 심하게 신경질을 부리고요. 제가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 버릇이 나빠진다고 불평을 하더군요. 애 키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꾸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니 이젠 손자 봐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딸 눈치가 보여서 그런 말은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이고 그 아들을 남자아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5살 됐잖아요. 아유, 힘드시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키워도 너무 힘들고 네. 아빠 손길 그 주변에 한 동네가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아이를 키워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혹시 다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네네.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몸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육아 스트레스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따님이 딸이랑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다투게 생기니까 되니까.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내가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상하니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가 버릇이 나빠진다고 딸이 불평한다고. 네네. 근데 오히려 어머님이 음. 따님을 너무 곱게 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불평하죠. 예. 지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요? 고생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엄마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을 때 네. 누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어른들끼리 뭘 하셔야 되냐면 네. 육아에 관여가 되어 있으신 모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요. 네.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는 벌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벌을 주고 났을 때는 누가 좀 이렇게 달래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래주는 사람은 따로 정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되게 좋은데 정해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못을 했을 때 혼내는 방법이나 어떤 면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함께 공동의 것으로 정하시는 게 되게 똑같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드리면 따님하고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는 너를 돕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좀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내가 넌 눈치 보여서 내가 말도 못하겠다. 난 어쩜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따님이 자꾸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이유는 네. 따님이 이제 바깥에서도 직장인을 하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제 괜히 엄마한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걸 간구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런 그 불평을 따님이 아이 앞에서 할머니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한다면 이게 이제 오히려 아들이 할머니의 말을 더 안 듣게 만드는 요인이 그렇군요.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 그런 게라기보다는 엄마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불손하잖아요. 그대로 가는군요.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가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님이 자기 어머님한테 했던 그런 태도로 본인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엄마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엄마에게 했던 그 태도 그대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우리가 너가 엄마한테 좀 이렇게 속상한 거 또는 원하는 게 있으면 네. 따로 좋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불평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하시고요. 네. 저는 가능하시면 선을 긋고 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권위를 좀 살려드려라. 존중하시는 것. 네. 그게 더 아이에게 좋은 거죠. 그죠. 네. 네. 특히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힐링 라디오 94.5 계속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기 전에요. 저희에게 SOS 치신 분이 계십니다. 즉석 엄지 상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9님이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월요병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요즘 월요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월요일 하루는 그저 멍하니 흘러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월요병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네. 지금 이제 문자로만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이제 일요일 저녁에 주로 뭘 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주말에 이제 주부님들은 어떠냐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이제 밀린 일들을 하시거든요. 지쳐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혹시 주말에 밀린 일을 하시느라고 좀 쉴 틈이 없으시면 이제 앞으로는 일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주말 저녁에는 좀 쉬는 타임. 일요일 저녁에. 특히. 네. 그래서 이제 한 6시 이후에는 네. 좀 이렇게 자기 몸을 좀 돌보시기도 하고 좀 아. 책을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즐거운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 뇌가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네. 금요일 아침하고 예. 일요일 저녁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하냐면 금요일 아침이 더 행복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요일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앞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월요일 저녁에 좀 즐거운 일을 계획해 놓으시면 월요일 저녁에. 네, 내가 이 일을 해놓고서 좀 재밌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의 뇌가 항상 이 일을 끝마치고 좀 뭔가 즐겁고 재밌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게 네. 그런 좀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와.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실장님 어떻게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해결책을 즉석에서 상담해 주세요. 이야,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예, 활기차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전화 걸려와 있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낭낭하시네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딸이 고3이 있거든요. 네. 아, 네. 네, 딸이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못 챙겨줘서 좀 불만스러운 걸 많이 표출해요. 네. 네, 저는 이제 저대로 또 일하느라 바쁘고 힘드니까 애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 딸이 이제 저한테 옷을 하나 사달라고 해요. 네. 딸이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저랑 갈 상황이 안 돼서 네. 제가 혼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네. 이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너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마음에 드냐 안 드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고 사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연습장 같은 거는 좀 저렴한 거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꼭 우리 딸은 꼭 비싼 거 써야지 공부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돈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쵸. 그런 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속으로는 수능 끝날 때까지 11월까지만 참자 제가 그러고 있는데 네. 예. 또 애가 엄마 강남 엄마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좀 안 되냐고 이렇게 불만도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제가 많이 미안하죠. 네. 또 제가 또 저도 제 마음이랑 행동이랑 또 같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게 힘들어요. 네. 딸하고 좀 소통 좀 잘하고 싶고 근데 좀 또 딸 비율을 또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네.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유, 전형적인 고3 엄마 증후군이에요. 그죠? 네. 예. 그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자식 흉을 막 보시는 거예요. 우리 녀석이 이랬다.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럼요. 네, 어머님 사실 일하시랴, 애 키우시랴, 또 집안일도 하시랴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이제 고3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너무 잘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어머님이 네. 이게 벅차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속으로 11월까지만 참자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11월까지만 참으실 건가요? 어떠세요? 그냥 네. 좀 그때가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래요? 딸도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시면요, 어머님, 따님한테 사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게 더 나아요. 11월까지만 엄마가 참아준다. 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이렇게 불평하면 엄마도 안 참는다. 그때 가서는 이제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에게 이제 그걸 뭘 하시는 거냐면 부모에게도 부모의 입장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고3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좀 어떻게 하면 잘해보게 하려고 이비저희 맞춰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부모 교육에서는 아이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왜 앞에 그 문자 사연에서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불평했던 딸내미 있잖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키우시면 애가 그렇게 변해요. 아, 나중까지. 네, 나중까지. 사실은 아이가 뭘 얘기했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엄마가 그다음부터는 네가 직접 하도록 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위급 상황이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옷도 해주시고 바꿔다 주시고. 바꿔다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는 너무 힘들어지고 네 그럴 때는 중요한 거 아까 11월까지만 참는다고 하셨으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11월까지는 너의 불평불만을 참아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없다. 이게 이제 아이에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기한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그 이후의 것들은 좀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부모님들하고 비교할 때 어머님 죄책감 많이 느끼시나요, 혹시? 네, 그런 게 좀 좀 많아요. 그러신 것 네. 같아요. 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이거든요. 부모님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고 계세요. 어머님 그 죄책감은 오늘 이후로 어디다가 버리시고요. 내가 지금 너무 잘 해주고 있다. 너무 잘 맞추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할 것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이가 이제 이렇게 강남 엄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많이 부러워. 야, 걔네들은 참 좋겠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그 부러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가 너가 바라는 것 중에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원하는 걸 얘기하면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아까 왜 연습장 같은 경우에 비싸면 2권 살고 1권만 사주세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엄마의 한계를 좀 알려주시면 아이들은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클 수 있으니까 지금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더 비위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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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미 좋은 어머니세요. 네, 충분하십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통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참 우리나라 어머니들 네. 대단하죠. 제가 늘 이 혹시 방송 들으신 어머님들 계시면요. 네. 죄책감이 오히려 아이를 망쳐요.
왜냐면 아이들은 예. 본인이 원하는 거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잘잘못 따지고 엄마가 왜 그래? 이러고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당당하게 그러냐? 되게 부럽겠다, 좋겠다 이렇게 그래요? 하는데 예. 그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내가 더 뭔가를 더 많이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를 더 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더 뭐를 해주는 것이 아이의 독립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할 것은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로 좀 스트레스 좀 받고 있어서 네. 연락을 드리게 됐고요. 네.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랑 뭐 얘기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고. 네, 그대가 남자인가요? 네, 남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가오니까 이제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엄마 입장에서 그냥 답답해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형이 사춘기 때 네.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말투나 이런 걸 따라하고. 둘째도 아들이세요, 어머님? 네. 그렇겠네. 아들 둘 키우는 아이고, 어머니시군요. 어머니 너무 예. 힘드셨겠다. 네. 동생들한테 말할 때 이제 명령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동생도 제 또 말- 있으세요? 네. 그렇구나. 동생은 자녀가 몇 분이세요, 어머님은? 저희는 6남매예요. 정말이요? 세상에. 이야, 상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와, 그렇구나. 아이고. 뭐든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만 네. 하려고 하고 이제 게임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저랑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게임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첫째 때는 손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제가 첫째랑 많이 싸우다가 이제 병원을 앓게 돼가지고 네.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마음을 비워야겠다 이런 생각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네. 못 들은 척. 네. 근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해결 좀 해주세요, 실장님. 이 우선- 6명이 네. 엄마한테.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6남매를 키우시는 엄마는요. 네. 혹시 어머님 혹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시간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엄마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아프고 난 뒤부터 이제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아니면 아니고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6남매 키우면서 되게 여유롭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속내는 그게 아닌데.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시지만 굉장히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힘드신가 봐요. 근데 이제 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우셔야 되고 어머님 스트레스는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보다는요.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이라고 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에서는 안 그러신 거예요. 불편하시고 지금 내가 아프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통제해볼 방법을 놓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러세요, 어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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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첫째 때는 그래도 이제 힘이 좀 있으시니까 혼도 내고 싸우고 막 이러셨는데 둘째 때는 그냥 남 못 본 척 하시는 거는 사실 신경은 다 쓰이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참는 거죠. 핸들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예.
제가 어머님 있잖아요. 네. 어머님은 꼭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직장 생활 하시니까 좀 힘드실 수는 있지만 아이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을 훈육하는 때는 큰아이가 운동했잖아요. 그런 걸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남자아이들은 칭찬하면서 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랑 뭔가 한 가지만 해결하면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아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이 집은 너무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만약에 해결하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셔야 그 둘째 아이한테 게임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좀 협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머님은 생기시거든요. 네. 그래야 아이하고 협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님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들을 훈육하는 법에 대해서 네. 이걸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남자아이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믿어주지만 구체적으로 엄마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거저거 문제가 많잖아요. 예. 하나만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만. 하나부터. 예. 네. 한 아이당. 네, 한 하나만. 아이당.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저는 7남매였는데요. 그냥 이렇게 잘 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네. 근데 그 훈육 방법을 배워보는 건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배우시기 전에 꼭 네. 중요한 건 어머님 스트레스 먼저. 네. 본인이 행복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아이를 대하세요. 너무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대하면 아이하고 싸움만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네. 아이랑 좀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네, 어머님 너무 훌륭한 일 하시고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힘내시기 힘내세요. 바랍니다. 저희가요.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너무 이렇게 사연이 중요해서 저희가 네. 시간 많이 넘겼어요.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죽집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정말 땀 흘리면서 일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건설 현장에서 땡볕에 땀 뜰뜰 흘려가면서 일했던 기억. 저는 청소할 때 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냥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청소를 하고 막 이래서 땀 딱 흘리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샤워하면 아주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처음 내 집 장만해갖고 이삿짐 옮기면서 피곤한지 모르고 짐 정리했던 적. 그게 제일 땀 흘려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땀이고요. 오늘은 땀 흘려 일했던 기억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말끔하게 샤워했을 때 그 기분 정말 끝내주죠. 그야말로 정말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닐까요? 화분을 돌보는 게 초기 치매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식물을 키우면요,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정서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또 열심히 운동하려는 의지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이참에 예쁜 화분 하나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6536님, 732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전성기 축구 박스는요, 0182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 듣는데 왜 힘이 날까요?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이야기 나누면 힘이 나는 이 방송. 신청곡은요, 고 김상국님의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